최근에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기반 역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resilience, 업무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기반 역량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취업 성공하기 외치성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이직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입사 후 포부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입사 후 포부류 질문을 어떻게 써라, 어떻게 대응을 해라, 그 정보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입사 후 포부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상세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컨텐츠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사 후 포부를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먼저 취업 시장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 척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역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petency라고 해요. 이런 이 역량이란 개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밖에 없는 거 제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량이란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역량이란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기반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 역량은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업무의 knowledge, 노하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신입은 원래는 직무 역량이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근데 기반 역량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신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근간으로서 존재하는 본연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기반 역량들이 왜 중요한지 잠깐 언급을 드리면 국내 대기업 공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계 기업은 모든 인터뷰 질문과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이런 기반 역량이라는 개념을 검증하는 것으로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반 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인터뷰 질문과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업의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기반 역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resilience. 이거 네이버 영어 사전에 번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충격, 부상 등에서의 회복력. 충격과 부상 등에서 회복을 한다고요? 아니 무슨 뭐 회사가 사람을 패는 곳입니까? 충격과 부상에서 회복을 하게? 당연히 그 뜻이 아니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업무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기반 역량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스펙을 가지고 봤습니다. 뭐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인턴십 경험, 해외 경험의 유무 같은 것들로 소위 말하는 이 스펙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기준에서요. 공채를 한번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게 돈 들여서 뽑아놓은 고스펙자들이 1년 만에 25% 퇴사하고 2년 만에 절반 퇴사하는 뒤통수를 몇십 년 동안 회사 입장에서 맞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돈 들여 뽑아놓으면 뭐하냐, 다 나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도출한 결론이 이거예요. 스펙까지 뽑아서 이렇게 됐다. 자, 봐라. 이 고스펙자 A라는 신입은 우리 회사로 입사 와가지고 일 좀 하다가 일이 힘들거나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부여받게 되면 실망하고 그냥 퇴사한 다음에 딴 데로 재취업한다. 왜요? 스펙이 좋으니까 재취업이 더 용이하거든요. 경력직은 더합니다. 이 고스펙자 경력직 B라는 친구도 우리 회사로 이직 와가지고 일 좀 하다가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혹은 일이 생각보다 좀 힘들면 그냥 우리 회사를 다니는 신용만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직해버리더라. 왜요? 일단 스펙이 좋고 우리 회사의 평판까지 등에 딱 장착한 상태로 이직이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죽서서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돈 들여서 1년 만에, 2년 만에 나가는데 뭐하러 스펙 가지고 사람을 뽑냐. 이제 우리는 스펙 그만 보자.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이 각각의 직무들을 빠르게 온보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적합한 지원자, 즉 right people 뽑자.
그래서 예전에 spec, best people에서 적합한 사람, right people 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패러다임이 좀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ilience라는 역량 자체가 왜 중요해졌냐면 이렇게 맨날 1년 만에 퇴사하고 2년 만에 퇴사하는 지원자들의 성향이 resilience라는 역량이 부족해서 나가는 거예요 라고 그들의 인식이 딱 박힌 거예요. 최근에는 이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에게 엄청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원자는 resilience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 질문들이 설계가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터뷰 질문을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